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의 리치입니다. 예, 오늘은요, 미뱅크에서 나온 보고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5일이고요. 멜번 날씨는 오락가락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서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고, 다시 지금 해가 뜨면서 비는 또 안 오고 있네요. 감기를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멜번에 계신 분들은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은 골드코스트 날씨가 너무 부럽네요. 네, 이번 미뱅크의 부동산 심리지수는 설문조사인데요. 2021년 2분기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 시행한 거는 4월 달에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설문 참여자들은 부동산 실거주자가 570명을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251명,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268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보고서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전체적인 부동산 심리, 그 다음에 가격 예상,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 계획에 있어서 그 영향들을 알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겠죠. 그거에 대한 이제 수치를 나타냈는데,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 빨간색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회색은 이제 중립,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1분기에서 이제 2분기죠. 사이에 이제 락다운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매라든지 이런 거를 락다운 걸리면서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야 부동산 통계 자료 내놓지 마라 이런 스캔들도 터졌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불안했던 시장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심리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였겠죠. 긍정적인 평가가 41%에서 29%까지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평가가 20%에서 27%까지 증가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는 그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넓어진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분기에 그렇게 안 좋았던 시장이 점점 나아지다가 다시 이제 좁아지는 2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느끼는지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생애 첫 주택 구매자, 투자자들, 그 다음에 실거주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회색은 긍정적인 평가를, 그 다음에 파란색은 중립, 그리고 빨간색은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데요. 투자자들하고 실거주자하고 부동산 심리가 그렇게 변동이 이렇게 큰데 생애 첫 주택 구매자 같은 경우는 변동이 크지 않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작년 2분기에 부동산 심리 지수가 가장 낮았다가 다시 이제 좋아졌다가 다시 좀 꺾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생애 첫 주택 구매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라든지 실거주자 같은 경우는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이 오는 것 같은데, 현재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집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호주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분기에는 지금 팔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35%를 나타냈었는데 지금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정도 늘었다라는 거죠.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분기나 2분기나 3분기나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가 1분기에 올해 1분기에 지금 사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61% 가까이 늘었다가 다시 이제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재 호주인들이 느끼는 거는 지금 팔아가지고 가격이 좀 높으니까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이제 가격인데요.
앞으로 이제 12개월 동안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제 오를 거다라고 평가한 그래프가 이 노란색 그래프인데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하고 2분기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긍정적으로 오를 거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55%에서 20%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락다운이 풀리고 저금리 환경으로 이제 돌입하고 정부의 이제 부양책이 나오면서 예상하는 게 67%까지 압도적으로 지금 시장에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세부적으로 뭐 세 가지, 아까 전에처럼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부동산 투자자들, 실거주자,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대부분 가격이 이제 오를 거다라고 다들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예, 다음 이제 지역별로 도시에 있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12개월 동안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훨씬 더 넘는 사람들이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남호주하고 서호주하고 퀸즐랜드주는 거의 한 63% 정도가 시장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주는 빅토리아주하고 뉴사우스웨일즈주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대략 한 10% 가까이 더 많게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12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61%가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다. 이렇게 나타낸 분들이 한 61%가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33% 정도. 그리고 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0% 정도 되네요. 아까 전에 위에서는 팔아야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60%였는데 실제적으로 12개월 동안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물었을 때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다라는 분들이 한 61%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는 사람들이 조금 줄었고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줄었어요. 그런데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거래량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 정도가 되면은 앞으로 거래량이 줄더라. 그럼 거래량이 줄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일이 많이 없으니까 힘들겠죠. 그리고 요즘에 잘 발달되어 있는 뭐가 있죠? 온라인 중개업체들이 주식은 안 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부동산 투자자들, 실거주자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계획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주택을 뭐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다 이렇게 나타내지만 사는 부분만 좀 보면요. 생애 첫 주택 구매자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사겠다라는 경향이 좀 강한 분들이 많았는데 1분기에 다시 좀 떨어졌다가 2분기에 다시 오르는 현상을 좀 보였네요. 약간 이제 홈빌더의 영향이 조금 큰 걸로 좀 보여져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서서히 2분기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살 계획이라는 분들이 한 40%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거주자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올라왔다가 1분기에 정점을 찍으면서 다시 조금 내려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경향을 보여드리기보다는 현재 신규 대출이 어느 정도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느낌이 좀 오실 것 같아요. 투자자들하고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실거주자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금융위기가 터지면 투자자분들이 이제 신용경색이 발생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좀 빠지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메꾼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돌아와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면 주택 가격이 좀 높은 나머지 부담이 되니까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이렇게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과열 양상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요런 식으로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낮아졌다가 이 구간에서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살짝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 규제가 이제 두 번째 규제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투자자들이 계속 빠지고 가격도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 자리를 또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메꾸더라. 이제 요번에는 다시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가 가격이 좀 부담이 되니까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조금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투자자들이 다시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났다. 언론에서는 요 구간에서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왔다 기사들을 막 쏟아내고 있죠. 주택을 사든지 팔든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느긋하게 결정을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49%가 빨리 사거나 빨리 팔아야 된다 나타냈고, 그 다음에 좀 느긋하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51% 정도를 나타냈네요. 그러니까 크게 거의 뭐 50대 50 비율로 해가지고 나타내기 때문에 크게 뭐 여론조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재정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뭐 저축 행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채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는데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다시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저축도 좀 늘고 그 다음에 부채 상황도 괜찮아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뭐 문화생활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늘릴 생각이 있습니까? 봤더니 요거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더 강하네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밖을 뭐 못 나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지출을 좀 줄이는 경향이 나타났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뭐 재정 상황에 대한 자신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재정 상황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없다. 그 다음에 위축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한 3분기 정도 진행이 됐다가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락다운도 풀리면서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지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산에 대한 그 내가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어서 약간 부자가 된 느낌이다. 아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가난한 느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는 약간 가난한 느낌이었다면 코로나가 이제 락다운이 풀리면서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요게 약간 부자로 느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부동산 트렌드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요. 주택 시장의 가격이 좀 비싸다고 느끼십니까? 봤더니 이제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들이 한 82% 정도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부동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79%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저금리의 영향으로 주택이 판매라든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75%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판매하시는 분들의 판매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사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69%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이제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게 주택 투자 활동을 더 촉진시키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6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네요. 주택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내가 남들보다 이제 뒤처질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런 시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나요? 라고 생각했을 때 58%가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에 재택근무가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곽 지역으로 가가지고 주택을 구매할 의사가 있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57%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네요.
지금 현 상황이 공급이 지금 충분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46% 정도 나왔기 때문에 과반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호주인들이 느끼는 구매력인데, 호주에서 주택을 구매하는데 구매력이 가장 큰 이슈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거의 뭐 한 90%에 가깝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구매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쭉 올라가고 있다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부동산 심리 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심리 지수는 전번 영상에 4월달 거의 한 달 됐죠. 5월달에 제가 부동산 영상을 올리면서 심리 지수가 살짝 꺾였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게 계속 5월달 지금 중순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심리 지수가 꺾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오늘 부동산 뉴스 간만에 또 올려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